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8일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국방론 편곡실 한 말씀 드리겠고, 대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이어서 우리 천무 그리고 하이마스, 뭐 다연장 로켓포, 정밀 로켓이죠. 장사정거리.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제 뭐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그 해외 뉴스들을 통해서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 로키드 마티니 제작사죠. 을 500문 정도 대량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미국 언론 쪽에서는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 봐서는 굴러온 돌, 즉 한국의 한화의 천무가 박힌 돌을 빼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던 차에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됐고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그 중에서 특히 로키드 마틴은 새롭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서 열린 유럽 시장, 특히 동유럽 시장에 있어서 한국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가 천무를 218대, 내년까지 일단 18문 도입하기로 했고, 여기는 이제 수천 발의 로켓탄, 최소한 대부분은 아마 239mm 그 유도 로켓, 정밀 유도 로켓이죠. 사거리 한 7, 80km 되는 거. 거기 덧붙여서 한국군에도 아직 배치가 이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 직경 600mm짜리 사거리 300km가 나오는 탄도 이제 도입하기로 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향후 기술, 현지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들을 폴란드에서 생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차체부터 폴란드제 차체를 이번부터 쓴다.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포병 뭐랄까 소프트웨어도 폴란드 것을 쓴다. 이렇게 이제 간 것이죠. 그게 이제 요약을 드린 바고, 자, 이제 그 정도를 기초 정보로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이마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로키드 마틴, 물론 로키드 마틴이 다 만들지는 않겠지만 트럭 같은 걸 로키드 마틴에서 만들 리는 없고, 아마 이게 이제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무기 체계에서 천무도 그렇고 하이마스도 그렇고 가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저기 로켓이에요. 이게 아마 로키드 마틴은 로켓 쪽에 주로 생산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외주를 줘서 만드는데 주 계약자는 로키드 마틴을 통해서 한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체계 종합 업체가 로키드 마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마스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HIMARS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MARS가 우리 천궁처럼, 죄송합니다, 천무처럼 발사 포드가 두 개 달려 있고 밑에는 이제 궤도 차량이었죠. 그거를 기동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포드를 한 개만 하고 약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약 5톤 트럭짜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동성 위주, 즉 C130 전술 수송기로 실어 나갈 수 있는 정도, 즉 빠른 전개가 가능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북한이라는 강적이 우리 휴전선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동성보다는 파괴력이죠. 그래서 대신에 사정거리가 길어질수록 이게 뭐 K9처럼 뭐 기갑부대를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트럭 샤시에 기존 미국의 그 궤도 차량에 있던 것을 포드를 두 개짜리를 그대로 옮긴 거죠. 이제 그런 것이고, 이 사진에 지금 보시는 것은 로키드 마틴이 2023년에 이제 배치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에이테킴스 넘어서는 초장사정거리 로켓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거리가 지금 한 480km 정도라고 로키드 마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년 배치도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도 지금 이제 300km, 이제 직경 600mm, 사거리 300km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거리를 저걸로 아마 우리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그 하이마스의 가격, 발사대 가격인 것 같아요. 차량과 발사대, 미사일 저기 로켓 빼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언급되는 몇 개의 기사들을 내용을 봤을 때 미 정부 구매 가격, 즉 미군이 이 하이마스 발사 체계를 도입하는 가격이 대당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로켓 빼고입니다. 이제 같은 기준으로 천문은 현재 국내 언론에서는 30억 원 정도로 언급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미국 무기 체계와 우리 무기 체계 가격 차이를 감안했을 때는 합당한 가격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절반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천문은 하이마스가 가진 발사대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별도의 장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파괴 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동시에 넣을 수 있는 탄의 숫자를 감안하면 딱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이 하이마스가 60억이라면은 천문은 사실은 15억이라고 봐야 돼요. 발사대 가격은 4분의 1 가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탄의 가격도 2분의 1이거나 그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현재 미국은 지금 뭐 고가격 체계가 좀 정착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 것이 일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국산을 한 부분도 큰 것이죠. 예. 이런 무기를 이제 미국 이외에 다른 곳에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가격 차이는 그 정도 난다. 탄도 그 정도 범주 내에 있지 않을까. 상대적 가격 비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이마스에 대해서 알아봤지요. 그러면 디펜스 뉴스 미국이 아마 미국의 언론사인 것 같아요. 군사 전문 제가 가끔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폴란드의 자국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그들의 무기를 팔 수 있을까라는 기대하는 부분, 그리고 그 추이를 쭉 살펴볼 수 있는 보도 자료를 제가 몇 개 시간 순대로 제시를 하면서 그 속에 비춰진 미국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2018년 7월 26일 날 데이터죠. 기사죠. 제목만 일단 이제 내용은 다음 장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기사고 제목을 보면은 폴란드가 기여를 바꿨다. 어떻게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하이마스를 빨리 구입하기 위해서 접근 방식을 바꿨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언론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주 국방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보내면 우리 마음이 즐겁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는 특히 언론이니까 더더욱 업체와의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의 연동관계도 훨씬 강하죠. 우리 같은 민간인들보다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한번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요. 지금 금년 2022년이죠. 예. 폴란드가 2015년부터 하이마스를 구매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 그때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이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한 지는 금년 초지만은 2015년, 16년, 17년 그때 뭐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강제 병합을 해버리죠.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예. 그 건부터 동유럽 국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국의 국방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매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 폴란드가 접근했던 방식은 이거를 기술 이전도 받고 현지 생산도 하면서 자기들한테 뭔가 그 돈을 전부 다 외국으로 주고 무기만 달랑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욕심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폴란드나 체코 같은 나라들은 동유럽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전 러시아 구소련 연방 시절부터 기계공업의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이고 그게 강하죠, 사실은. 그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산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드러냈고 그걸 시도를 했지만, 그리고 그 수단이 되는 회사는 국영방산업체인 PGZ, 여기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트럭 있죠. 천무 발사대를 싣게 되는 트럭도, 트럭 제조회사도 사실 PGZ의 밑에 자회사예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현지 생산을 하면서 기술 도입 이걸 시도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첨부를 계약한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폴란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미국에 하이마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때는 미국 정부랑 계약을 당연히 이제 상대한 거는 이제 제조업체인 로키드 마틴하고 협상을 했겠죠. 하는데 그 협상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비용도 훨씬 높았어요. 이제 뭐랄까 폴란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비용이 많았었어요. 자, 그 일을 전체 총 책임지던 그 당시 국방장관이 지금의 국방장관입니다. 이번에 천무 계약한 국방장관을 오래 하네요, 상당히. 그래서 좀 전에 기사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폴란드가 방식을 바꿨다. 하이마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현지 생산 기술 도입을 포기하고 FMS라고 있죠. 미국 정부가 구매하는 미국 국방부가 구매하는 가격으로 해외 파트너들이 해외 동맹국들이 구입하게 해주는 거. 우리도 종종 미국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사죠. 그렇게 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술 이전이야 이런 건 없는 거죠. 현지 생산도 없는 거고 완제품을 사는 거예요. 대신 저렴하게.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 거니까 최소한 어떻게 보면은 뭐 덤탱이 쓰는 건 없는 거죠. 빨리 들어오고 대신에 기술 축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FMS로 하기로 했다. 이게 그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 이제 미 국무부에서 일단 허가도 내줬어요. 이미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허가 내줬던 부분이 뭐냐면 분량이 56문 금액으로는 3,450억 원. 그래서 한 60억 원 되는 거예요. 발사되면. 그리고 이게 나오는 내용이 로키드 마틴이 2015년부터 하이마스를 재생산하면서 그때는 아마 어떤 특정 국가에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서 재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이 상황 그때 크림반도의 병합 과정을 보면서 동유럽에서 이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동유럽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게 돼요. 그게 이 기사에 나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다른 기사에도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돌아선 것은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 보면 아주 쓰라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키드 마틴이 우리가 생산 못하니까 그냥 남이 가져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노리던 시장이었고 공을 많이 들였던 건데 몇 년에 걸쳐서 빼앗겼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같은 해 10월 한 달 뒤죠. 한 달 단위로 끼었대 기사가 났어요. 뭐냐? 폴란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FMS로 구입하기로 했다라고 기사가 났잖아요. 이제 그 한 2, 3개월 지나서 이제 미국한테 공식적으로 정보 요청 자료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사겠다는 의사가 한 발자국 더 공식화된 거죠. 그 내용을 다룬 기사예요, 이게. 자, 그래서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 구입을 위해서 정보 요청서를 송부했다.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반도 합병 후에 국방력 강화 바람이 불었다. 그때 이미 불었고, 그때는 50여 대를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그 금년에 들어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제화되니까 대수가 지금 벌써 50 몇 대에서 1000문만 해도 지금 20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레벨이 훨씬 올라가고 훨씬 더 신속한 배치를 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자국 생산 기술 이전 이걸 원했다가 직수입으로 바꿨다. 너무 골치가 아프고 돈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가 우리 한화가 끼어든 한화만 끼어든 게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다 끼어들었겠죠. 이게 다 분석합니다. 그 틈을 노리고 성공해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입장이에요. 그 강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이미 성인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약만 하면 바로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이것은 제가 이제 로키드 마틴이면 한 80-90% 정도는 팔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자,
자, 그리고 이제 1개월 후에 또 기사가 나요. 이거는 이제 요르단에 판매했던 162대의 에이브람 탱크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미국이 따갔다 라는 기사에 묻어서 따로 나왔어요. 밑에 나오죠. 하이마스, 폴란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 이거를 보면은 미국의 방산 언론들이, 국방 언론들이 미국 방산업체 수출에 아닌 척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예,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똑같죠, 우리랑. 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죠. 예. 해당 무기 체계를 국산이 아닌 외국 걸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언론도 있긴 하죠. 그런 점에서 미국과도 좀 다르긴 하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자세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 이제 구체화가 된 거죠. 예. 미국이 이렇게 이제 폴란드가 나 이렇게 사고 싶다. 미국에서는 대충 이렇게 해요. 56대 팔겠다. 가격은 대당 60억 원인데 폴란드는 그 정보 요청서를 보내면서 좀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디펜스 뉴스에 노출이 된 것 같은데 그 항목이 지금 이렇습니다. 요번에 폴란드가 천물을 도입하면서도 수천 발의 로켓탄을 샀고 600mm 탄을 또 구입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그들 자국 생산하면서 그 기술 이전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폴란드 그때 구매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그때는 금액이 이제 9천억 원으로 뛰었어요. 총 합이. 이 보면은 하이마스 발사대 그 트럭 20대, 유도 로켓, 이거는 제 추정치가 좀 추정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좀 들어간 겁니다. 한 7, 80% 정도는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저렇게 명확하게 적어 놓지 않았거든요, 기사에. 숫자는 정확합니다. 예. 제가 해석한 데는 239mm, 저기 80km 사정거리를 가지는 그거죠. 그 36발. 그 다음, 그 36발 중에, 그 239mm 유도 로켓 중에 M30A1 탄두라는 게 그대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안에 쇠구슬이 한 18만 개 정도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집속 탄두가 있었어요. 근데 집속 탄두를 미군이 사용을 했는데, 다른 전장에서, 이라크나 중동에서, 그 집속 탄두가 수많은 포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조그만 수류탄만한 것들이. 그게 폭발이 되지 않고 그냥 불발탄이 된 채로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 뭐 휴전선에 있는 지뢰랑 같은 거죠.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자 집속탄이 아니라 그걸 쇠구슬로 바꿔요. 그래서 강한 폭발력으로 쇠구슬을 튕겨 보내는 거예요. 한 20만 개 가량의 쇠구슬을. 그래서 경장갑 차량까지도 관통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소위 이야기하는 축구장 몇 개 분량 정도는 그냥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좀 군집을 이루고 있는 보병부대 노출된 그런 데 용으로 사용되는 로켓이죠. 그것도 9발 포함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에이테킴스 사거리 300km짜리를 30발. 그리고 이제 포병 운영 체계도 지금 요번에는 첨부를 샀을 때는 자기들 것을 쓰기로 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 안 했지만 그 시스템 이름이 토파즈 컴뱃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할 때는 미국과 이야기할 때는 미국의 포병식 운영 체계를 사기로 돼 있었어요. 24개를. 자, 어떤 목록인지 대충 보이시죠? 이게 약 1조 원이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이 구매 가격은 거기서 왔을 거예요. 탄약에서. 예. 근데 우리는 수천 발의 탄약을 샀는데 5조 원이거든요. 예. 아마 업계에 계신 분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미국 탄들의 가격이 우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구나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예. 자, 이게 마침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쇠구슬을 20만 개 들었다는 M30A1 탄두, 이것이 제가 검색을 잠깐 해보니까 600mm 그 에이테킴스 탄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외국에서 239mm 탄두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들이 서로 갈라지는 것 같은데, 서로 뭐 싸우고 이런 건 아닌데, 정보가 워낙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영상들을 보건대는
탄도의 형상은 239mm짜리 탄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18만 4천 개 쇠구슬이 있고, 이제 지상에서 뭐 한 5m, 10m 상공에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쇠구슬을 이제 뿌리는 거죠. 상당히 축구장 몇 개의 면적으로. 그리고 이제 경장갑 차량은 충분히 관통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제 집속탄의 불발탈 위험을 이제 없겠죠. 이건 쇠구슬이니까. 자, 그런 모습을 잘 보여드리는 거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외국 것을 가끔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탄의 종류를 언급할 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이슈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대량 살상 무기로 비춰질 수 있는, 또 지나치게 반인륜적인 무기 체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마 미국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지, 종류별로 적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군사적 긴장 강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탄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239mm 탄, 지금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탄이 물론 강력한 뭐랄까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저게 포대나 장갑차량 공격할 때 쓰는 탄두, 그거는 단일 탄두겠죠. 폭발력이 아주 강한 거. 그런 걸 쓰고, 또 저게 밀집 보병 상대할 때 당연히 다른 탄두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단일 탄두보다는 폭발력이 뭐 아무리 해도 뭐 반경 25m, 50m 되는 것보다는 반경 뭐 수백 미터 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보병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래서 충분히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탄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다가 하다가 지난 이제 8월 30일 날 나온 기사죠. 금년도 2022년. 자, 이 제목을 보면은 이 미국 언론이 상당히 언짢아야 한다는 게 보여져요.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폴란드가 한국의 천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이거죠. 근데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이야기 협상을 하면서 눈길을 딴 데로 돌렸다, 지금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그죠? 이때는 8월 30일이니까 지금 계약은 며칠 전에 됐잖아요. 저때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미국 쪽에서. 지금은 무지하게 얼굴이 울프락불프락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은. 왜냐, 그들이 기대를 많이 했고, 또 나토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국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연히 미국 것을 사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부분도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폴란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격을 막 함부로 부른다, 기술 이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아예 안 해주기 위해서 가격을 세게 불렀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 빈틈을 우리가 노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미국과 수년간 협상을 해왔지만은 2015년부터 협상을 한 거잖아요. 7년 동안 협상을 해왔는데 그게 아주 짧은 기간에 7년에 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선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이제 요즘 정리를 한 건데, 제가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제가 하이마스 500대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몇 번 봤거든요. 그게 미국 쪽에서의 기대이기도 하고 폴란드에 대한 압박이기도 했어요. 500문이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 500문이면 저것만 해도 3조 원이고요. 미국 가격으로 3조 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218대를 지금 판매했는데 우리는 포드가 2개 있고 하이마스는 1개니까 그 500문이랑 우리 218문이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탄약까지 합쳐서 5조 원이고, 같은 파괴력을 지닌 하이마스는 저것만 팔아도 3조 원이에요. 아까 탄약값 보셨죠? 대충 추정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2배 내지는 여러 배 비싸요. 자, 우리하고 똑같은 식으로 구입하려면 하이마스 500문에 3조 원, 그리고 탄약값, 우리가 도합 5조 원이었잖아요. 이게 10조 원이 넘어가는, 최소 10조 원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현지 생산, 그들의 트럭, 그들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 이전, 그리고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기사에 보면은. 그거는 저도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몰래 동시에 협상을 했다. 미국과 하면서. 그래서 주요 내용이 천무 현지 생산에다가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향후 신형 로켓이 나오거나 그렇게 돼서 그 발사 포드를 바꿔야 되면은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얘기까지 있다. 이거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쪽에서 하나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향후 미래의 새로운 탄두가 새로운 로켓탄은 기존의 발사 포드를 살짝 개선해야 된다. 물론 과거에 다른 탄두를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다 쓰는 동시에 신형 탄두를 쓰게 개조를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개선의 방향은 그렇게 되겠죠. 예. 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벌써 뭐랄까 수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한국 거를 사게 되면은 하이마스를 몇 대로 조정하려고 할까? 이런 게 궁금해요. 그들의 업계를 위한 걱정이죠. 500문 사기로 그 계산기를 주판을 다 두드렸는데 그게 얼마가 될까? 혹시 0이 되지는 않을까? 네. 지금 일단 폴란드 쪽에서 이야기는 미국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띄우는 것 같은데 하이마스 200에 한국 거 300 현재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제가 보기에는 하이마스 일정 부분 살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큰 나라 미국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게 폴란드한테 절대 좋을 게 없겠죠. 네. 그래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은 미국 육군 자체에 수요를 채우기도 좀 급급하고 우리가 구입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들어올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우리 이웃이고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가 넘어간다면 우리가 국경을 접해야 된다.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논리로 한국을 선택했다. 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또한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결론상 그런 것은 않지만 하이마스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거는 스스로 하이마스의 가격을 높게 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값을 줄이기 위해서 깎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파트너하고 협상을 진지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을 초조하게 해서 값을 깎게 만들기 위해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일부 하이마스를 구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 카드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 수량을 만지작거릴 수 있는 거니까요. 200대 살 걸 100대, 200대 살 걸 300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벌써 첨부를 200여 대 샀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디펜스 뉴스의 쭉 기사들을 보면서 미국의 입장, 속내가 상당히 적나라하게 좀 드러났고 폴란드가 상당히 얄밉게 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포착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폴란드한테 어느 정도 기술 전수해 주더라도 향후 도망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다. 그리고 현지 생산 기지로서의 폴란드라는 메리트, 유럽에 어떻게 보면 교두보를 형성시킨다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것은 국방 분야뿐만이 아니라 향후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헝가리, 체코, 폴란드 이 국가들이 우리의 유럽의 전진기지, 생산기지가 돼줄 수 있는 국가들이다. 손해볼 게 없다. 우리는 과감하게 배팅하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보니까 어제 나온 11월 4일 최근에 나온 기사죠. 며칠 전에 핀란드가 하이마스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예. 이게 보면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150대를 구매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가격도 약 1조 원, 150문이면 상당히 많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지금 한 천무를 200~300문을 1차적으로 목표로 두고 지금 배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150문은 많이 사는 거예요, 상당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뭐랄까 국방력을 지금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제 중소국에 대해서 유럽에 하이마스를 팔고 패치앗을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패키지 딜로. 아마 폴란드도 패치앗 샀죠.
예. 루마니아도 그러겠죠. 하이마스 사고 패트리어트 사고. 핀란드에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내미는 카드예요. 이렇게 사라. 미국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똑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덩그리 외교를 하는 나라고 눈치가 아주 빠른 나라예요. 정확하게 하는 나라고. 노르웨이, 스웨덴 다 비슷하죠. 꼼꼼한 나라입니다. 아주. 우리도 그 이케아 그들의 나무 가구를 수입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몇 개 있습니다. 해보면 그 사람들의 꼼꼼함이 눈에 보여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핀란드가 이걸 안 사줄 수가 없는 것이 금년 2022년 5월에 나토 가입 신청을 해요. 우크라이나전의 여파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신청 국가가 생기면은 그 신입 회원을 받아주는 조건이 뭐냐면은 기존의 나토 동맹국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현재 2개 나라 정도 남아 있다고 해요. 헝가리, 터키 8월 4일 기준으로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그래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나토의 수장이 미국이죠.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신청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핀란드는 우리 K9도 수입해서 봤잖아요. 결국 우크라이나에 죄송합니다. 폴란드에 구매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봤을 거예요. 이미 다 저울질로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핀란드는 지금 미국 무기를 사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 나토 가입 신청이 진행 중이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걸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어쨌거나, 유럽에서의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쟁인 셈인데, 물론 러시아는 직접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한테 전쟁은 더 이상 없다라고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그렇게 있던 나라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경각심이 환기가 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국방력을 이제 확충하는 큰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것마저 예상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 하더라도. 그래서 미국의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큰 기회 요인인데, 왜냐? 다 나토 소속국이고 나토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고 미국은 나토의 수장이니까. 그런데 한국이 완전히 지금 미국과 미국의 방산업체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당히 미울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